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제 법과 정의, 양심도 없는 이 사악한 권력, 이 정치권, 권력, 그 다음에 정권, 이런 데는 여러분 뭐가 답이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총기 소지 합법화만이 저는 살 길이고 진리요 정의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방송을 하면은 또 뭐 거군이 뭐니 또 꼴통이니 뭐 강성이니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진단은 늘 옳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3년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 방송의 분석이나 평가나 내다보는 예측이 거의 정확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땐 시간도 없고 지금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비굴하고 또 그 뒤에는 핵심 붉은 세력들이 북한과 중국과 손잡고 적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진짜 무소의 뿔처럼 밀어붙일 거다, 자빨들이. 저는 쟤네들은 개헌, 그 다음에 악법, 공사나 악법 등 여러 가지 토지 공유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갖가지 세금 폭탄 등을 통해서 국민을 장악하고, 자, 거기서 말한 대로 무조건 불법자라고, 불법을 했다고 탄압을 할 거다. 자, 김정일이가 평상시 했던 대한 한반도에서 남한의 2천만 명 정도는 죽거나 없어져야지 한반도가 살기 좋다고 한 그 뜻을 실천하려고 쟤네들은 부단히 노력할 거다. 자,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은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고령화 세계 1위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이거 진짜 미친놈들이라고, 여야 할 것 없이. 자, 이제 이거 뒤엎지 못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 2030, 특히 10대까지 미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되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릴 각오로 진짜 싸우지 않으면 저는 비전이 없다고 봅니다. 말로 될 문제가 아니고 선거로 할 문제도 아니고, 선거하면 뭐합니까? 부정선거로 이제 100번 다 집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목숨 건 전쟁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목숨 걸고 싸우실 분들은 저한테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원하게 한번 우리가 한번 뭉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화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섭고 어떻게 보면 시원하고 어떻게 보면 통쾌할 수 있는 장면일 겁니다. 저는 무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총기들에 대한 이런 자세한 건 모르지만 건총이라고 해서 둥산 거죠. 예. 사격 실탄총이 사격을 빵 해서 이제 탄피죠, 탄피. 탄피가 이제 탕 튕겨나가는 모습인데, 이건 사람을 잡은 건지, 짐승을 잡은 건지, 그냥 실탄 연습을 한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좀 섬뜩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저 총을 내가 갖고 있으면 상당히 안전하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상권 분립을 이야기하고 있고 법치가 가장 자유 가치의 1순위입니다. 근데 이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검찰이 재구시를 못하고 체포하고 구속해서 벌 줘야 될 수 주지 않고 엉뚱한 약자들을 잡거나 우파들을 공격하거나 자기네 권력에 불이한 자를 처벌하거나, 자,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두 번째, 또 판사가 검찰이 아무리 제대로 체포하고 구속해서 벌을 줄라 해도 판사가 또 빨갱이 판사면은 무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가 끊기는 거죠. 할 의지가 없는 거죠. 자, 이 법치의 1순위가 무너졌습니다. 꽤 오래됐죠, 사실은. 꽤 오래됐지만 근간히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이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자, 이 총기 소지의 합법화, 자율화, 자유는 아니겠지만 합법화죠.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자격을 부여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은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 한계치에 저는 도달했다는 거죠. 한계치에. 이게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니까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률 세계 1인 겁니다. 이 정신적 공허함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하고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이 있으면 다 알 겁니다. 재판 한번 받아보면. 그만큼 우리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뭐 훌륭한 판사님 계신 거 있습니다. 소수지만. 또 훌륭한 검사들도 있어요. 칼잡이들이. 정의롭게 처벌할 거 처벌하고 기소하지 않을 거 기소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판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예요. 자, 이 불의한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최고의 가치는 저는 총기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광주 5.18처럼 뭐 총기를, 무기고를 틀어서 총기를 보관할 갖고 일어날 수는 없지만, 미국처럼 총기를 합법화 한다면은, 목숨 걸지 않고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거다는 거죠. 자, 총기가 합법화되고 소지가 합법화되면 누구나 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미국이 그래서 지금의 젠틀한 선진국이 되고 유럽이 총기를 자율화했기 때문에, 합법화를 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젠틀한 문화를 갖고 있다. 야비하고 양아치하고 뒤통수 치고 우리나라 놈들 진짜 이거 야비한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빨갱이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양아치들이나 사기꾼들이나 뒤통수 치는 놈들이, 거짓말하는 놈들이, 이놈들은 겁이 많아요. 목숨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기 소지를 합법화하면은 함부로 안 한다는 거죠. 뭐 지 목숨 하나인데 그래서 일단 양아치 사기꾼 뭐부터 조심할 거고,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판검사들도 조심할 거다. 또 정치 권력 역시 조심할 거다. 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나 조심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총기 소지의 이제 유래를 보면은 1971년 미국 연방정부의 이제 과도한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정된 미국 수정헌법 2조에 있습니다. 이 미국 수정헌법 2조는 무장함 민병대는 자유로운 국가 수호의 핵심이므로 개인의 무장 소유 및 휴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여 개인의 총기 소지를 합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총기 소지는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아문총이나 뭐 기관단총, 그 다음에 뭐 연발 쏘는 그런 것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실탄에 7발이라든가. 자, 이 총기 소지는 장단점도 많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게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되겠죠. 자,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개인 총기 소지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인들이 각자의 총기 소지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자신들의 안전과 존엄을 지켜줄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가 이제 웰다잉, 죽음에도 존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인권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습니까? 자, 오죽하면은 2007년도인가요? 제가 이따 뭐 말씀드리겠지만, 성균관대 교수 석궁 사건, 판사한테 석궁을 쏘가지고 얼마나 억울하면은. 자, 그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말에 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래서 법을 만든 건데, 이 자빨들은 너무나 야비하게, 그게 자기네가 진리요, 정의요, 선이냐,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법을 만들어서 뒤에 교묘하게 정신을 이제 뺏어서 역사를 바꾸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공산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주 잔인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 이후 개인 총기 소유 그들이 누려야 할 자유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기 소유가 결국 미국 자유의 핵심이다. 자, 이제 뭐 거의 완전한 상권 분립과 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국가인 미국에서도 법보다는 곁에 총이 더 힘을 발휘하는 모양이다. 예. 어쩌면 개인 총기 소지가 법치와 자유, 민주주의를 보완해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과 민주 질서에서 어긋나 개인의 자유가 침탈된 경우엔 당사자가 소지한 권총이 언제 어디서 분노에 불을 뿜을지 모르는 것이기에 법관들은 공정하게 법을 운영하고 마피아는, 도둑놈들은, 사기꾼들은, 양아치들은, 마피아는 시민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 노리게 되지 못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 간에도 서로 불필요한 시비를 걸지 않고, 우리나라가 개인 간 불필요한 시비가 제일 많은 나라일 겁니다. 왜? 힘만 있으면 뭐 다 돈 주고 뭐 싹싹 비면 다 뒤로 뒷분형으로 다 빠져버리니까. 예? 그리고 화가 많아요. 그래서 성질도 급하고. 근데 총 한 번 맞으면은 조심할 거라고 봅니다.
자, 개인 간에도 불편한 시간에도 우리나라처럼 상대를 극존칭으로 부르거나 개처럼 비유해 부르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할 때 빈손으로 서로 손을 맞잡으로 사는 것은 나는 총을 들지 않았다는 그런 징표다. 뭐 이거는 제가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좀 취합해서 오늘 말씀을 핵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총기 소지의 합법화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총기 소지의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많은 이제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장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범죄 억지력의 증가입니다. 억지력. 이게 뭐 총기 때문에 뭐 사고도 나고 범죄가 증가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범죄가 억지가 됐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및 신체 보호를 보호하는 기능. 그 다음에 건전한 사용은 좋은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총기 가지고 스트레스 푸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사격도 있고요. 그 스포츠 종목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쁘게 금기시할 부분은 아니다. 사례. 미국 조지아주의 이제 케네소시에는 1982년부터 무기와 탄약의 소지를 의무화하였고 1981년 65건이었던 이 주택 강도는 이 조례 시행, 이 총기 소지가 이제 실탄과 총알 1년 뒤에는 26건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현재 한 해 범죄율은 미국 평균 범죄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기가 워낙 위험하고 위험한 물건이죠. 한번 잘못하면은 사고가 나거나 뭐 실수를 하게 되면 오발 사고도 날 수 있고 총기 사고, 이 사건하고 사고는 다른 겁니다. 사건은 실제 이제 계획된 범죄를 얘기하는 거고 사고는 단순 실수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뭐냐? 합법했을 때 총기를 범죄 수단으로서의 이용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지금 또 뭐 부산에 가면 소련제 권총을 마음대로 사고 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사람을 죽이겠다고 범죄를 하겠다는 사람이 뭐 총 없으면 못 합니까? 이거는 좀 뭐 어차피 뭐 있으나 똑같은 거다. 가능성은 범죄를 이용하는 거는. 그 다음에 총기 소지자가 공권력에 총기로 저항할 수 있음. 자, 총기 소지자가 공권력에 총기로 저항할 수 있음. 이거는 지금 먼저 범보수 우파의 많은 이 진짜 애국 전사들이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총 좀 구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강주 5.18처럼 무기고를 털 수도 없고. 그래서 자, 어쨌든 공권력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모습을 제가 또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공권력에 총기로 저항할 수 있음. 이거는 뭡니까? 법치가 무너졌으면 스스로 우리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시 및 소요 샀듯이 총기 무장의 가능성. 야, 이거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좋아할 내용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상태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들이 시위를 하면은 새 파이프나 하얀병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무력, 폭력 집회를. 자, 80년대 강주 5.18 때는 무기고를, 그것도 삽시간에 44개, 전라남도에 있는 44개 무기고를 4시간 만에 다 털어서 수천 장의 총과 탄환을 가지고 무장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자, 총기 소지를 합법화하지 않아도 강주 5.18에서는 내란 반란은 무기고를 털어서라도 일어났습니다. 나쁜 범죄를 하려면은 얼마든지 합법화가 하지 않아도 불법을 통해서 합법을 가장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무기고 털어서 그 공권력에 대항해놓고 그걸 가지고 민주화 운동으로 유공자까지 지금 해서 뭐 보상도 하고 특등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명예로운 유공자 명단을 좀 까라 그래도 명단을 밝히라 해도 밝히지도 않고. 자, 이거는 지금 총기 소지 합법화로 가야 된다는 게 당연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 3번에 이거 예시에 제시된 상황을 국가가 통제하지 못할 경우 내전 발발의 가능성.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남북 분단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국가 안보가 가장 취약한 나라죠. 그런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총기 소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치안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뭐 좋을 수 있지만 묻지마 살인 얼마나 많습니까? 하성 연쇄 살인, 요즘 또 뭐 엄청나게 가족 단위의 지금 집단 자살, 뭐 묻지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권력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공권력이 법치를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면은 결국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총기 소지 합법화의 핵심 아니겠나 봅니다. 네 번째, 미성년자나 정신질환 등 총기에 부적합한 사용자가 부조리로 총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음. 이거는 총기를 합법화할 때, 총법 합격할 때 그냥 제가 볼 때는 허가 조건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잘 관리해야 되겠죠. 우리 군 생활, 저도 군에서 복무를 다 육군 갔다 왔는데, 내무반에 총기 비치해놓고 살고, 또 관심사병도 있지만, 사고가 나는 지역도 있지만, 잘 관리해서 무사히 잘 유지되고 있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이 칼이 필요하잖아요. 음식할 때. 요리하다 보면 손도 벨 수 있어요. 칼이 예리하니까. 그렇다고 칼 없이 요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치안이 좋지만 공권력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졌어요.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의 자유의 존중, 자위권을 위해서도 무기 소지 정도, 총기 소지 정도는 합법화해야 된다. 이게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9년 7월 20일, 작년 7월 20일, 1년도 안 된 거예요. 남성 3명에게, 남자 3명에게 집단 폭행 당하는 여성을 보고도 발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경찰관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방송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20대 여성 하나를 남성 여럿이 밀치고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이렇게 경찰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짱 끼고. 자, 이게 최근에 일어난 우리 공권력의 실태입니다. 우리 공권력이 무기력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좌팔들 폭력 집회를 하고 악다구니 쓰고 깽판 부르고 하면은 다 속수무책이에요. 강자 앞에 약한 게 공권력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공권력은 진짜 법치를 하고 그 어느 누구도 법을 어길 때는 당장 체포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오늘날 그 큰 대륙을 연방 국가를 울리면서도 유지되는 거는 강력한 법치 국가죠.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고 법 집행에 방해되는 것은 현직, 정치인, 권력자도 상관없이 다 체포하는 게 미국의 실정법입니다. 그만큼 공권력이 확실한 거죠. 왜? 총기 소지가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잘못하면 서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법치가 더 강화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총기 소지 합법화가. 자, 그 다음에 또, 저게 2019년이면 10년 전에 또 2007년 때인가 그런 사건인데요. 판사 니들이 먼데에서 이게 이제 성균관대 교수 재임용 신청을 했는데 임용이 안 되다 보니까 법원에 본인이 이제 이게 잘못됐다 임용 소송을 냈어요. 근데 이 사법부가 판사가 좀 석연치 않은 패소 판결로 하니까 이 담당 이제 소송을 낸 이 교수가 석궁을 들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로빈 훗에 나오는 석궁 여기 있네요. 자, 이것도 사람 맞으면 죽습니다. 이제 급소를 맞으면 죽겠죠. 그러나 일부 다른 데 맞으면 그렇게 치명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석궁이니까. 자, 오죽했으면 석궁을 들고 이분이 그 판사 집 앞에 갔다가 판사를 쏜 거예요. 마치 판사는 죽진 않았는데, 자, 이렇게 사상 초유의 현직 판사를 석궁으로 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근데 이걸 좌빨들이 상당히 또 이용하고 그랬습니다. 우파 보수 정권이 돌아왔을 때 사법부를 농단하기 위해서. 자, 이제 좌파가 들어오면 공권력을 저렇게 밀어붙여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1980년 5.18. 1980년. 강주 5.18 내란 폭동 반란 사건입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개입했기 때문에 1급 테러 게릴라전이 이것도 전쟁 범죄죠. 자,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 민간인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M60 기관총 같은데 이거 민간인들이 어떻게 써봤습니까? 대학생들이.
자, 이거는 최근 미 국무부 문서, 40년 만에 개봉된 문서에 보면, 그게 뭐 계엄사령부 문건이라 하지만 또 그 미 대사관과 CIA들이 취합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폭동이고 내란이고 반란이다. 자, 그 문서에는 김대중이 간첩들과 손잡고 추종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자, 뭐 자동차 방산업체를 침투해서 300몇 대 차를 탈취하고 집차도 탈취하고 무기를 탈취하고,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이게 수류탄 보십시오, 폭탄. 응? 무섭지 않습니까? 이걸 무려 도청에다 2000 TNT를 설치를 했고, 자, 이게 뭐 무장하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거의 북한군이에요. 지만 박사가 저 녹사함을 분석한 거 보니까. 자, 이렇게 무장 폭동이 민주화로 둔갑됐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이 민주 5.18 정신을 문재인이가 미친 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무장 폭동을 민주화로 둔갑시켜서 헌법 전문에 넣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입니다. 제가 그랬죠. 제주 4.3 항쟁 폭동을 그걸 항쟁으로 바꾸고 민주화로 둔갑시키고, 뭐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이거는 군이 일어난 반란 사건인데 이것도 민주화 또 정당화하고, 강주 5.18은 벌써 성역화까지 끝났고, 자, 마지막 목적은 뭐냐? 6.25 남침 전쟁, 북계가 남침한 6.25 남침 전쟁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생사를 갈라난 그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인 그 잔혹한 1급 전쟁 범죄를 정당화하는 거다. 그거 벌써 여러 번 시도하고 있잖아요. 김원봉 사건이나 뭐 등등 문재인이 계속 난리잖아요. 자, 뭐 남북의 우연 돌발 사고였다. 이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응? 전 세계가 알고 유엔이 알고 있는데, 그럼 뭐야? 문재인은 자기 혼자 죽으려면 죽지 왜 국민들을 끌고 가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좀 깨어나십시오. 아, 진짜. 네? 핵심이 그겁니다. 5.18을 놓고 6.25 전쟁을 정당화하는 거라고. 6.25도 자기네들이 미제 식민지에서 착취받고 있는 이 남조선 인민들을 자기네 민주화, 자기네 해방, 인민해방군들이 해방시켜준 거야. 민주화로. 북한식 조선인민민주주의식으로요. 그걸 지금 헌법에 집어넣고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게 들어가는 순간 결국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멀어지고 미국과 멀어지고 중국 품으로 북한 품으로 가면 문재인 주사파 빨개 애들만 죽으면 좋은데 5천만 국민이 도매급으로 가는 겁니다. 도매급으로. 자, 이렇게 무장한 폭동을, 이게 뭐 북한군이 아니다 그래도 이게 누가 이렇게 무장을 할 수 있습니까? 무장을 하고 일으킨 민주화 운동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총기 소지 합법화 왜 못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기를 가지고 민주화 운동 했는데, 그러면 이거 대한민국은 권총 정도의 총기 자유화 합법화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기관총 정도, 아니 바투카포 정도 뭐 소지를, 탱크 정도 소지하게 해주든지, 돈 있는 사람 집에 탱크 갖다 놓게. 응? 제가 볼 때 삼성의 이건희 같은 경우는 누구죠? 뭐 근데 너무 배짱이 없어가지고 그 지금 이재용 부회장, 예? 아니 그 우리나라 최고의 그 재벌 그룹에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인민 재판을 자아 비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아 비판을. 응? 좌파들이 말이에요, 그 공격한다고 자아 비판. 이재용의 최근의 사과는 자아 비판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식 줄줄이 앞으로 할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다. 자, 탱크 한 대씩 갖다 놓으세요. 총기 소지 합법화해가지고. 탱크도 여러분 총기입니다. 총기. 지금 바코드 가지고 QR코드라고 자꾸 QR코드를 바코드라고 우기잖아요. 지금 저 선관위가. 자, 가로 세로 바코드를 격자 무늬에 이렇게 QR코드를 자꾸 바코드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우리도 총기 소지 합법화하자. 건총 하나만 하는데, 자, 탱크도 포 아닙니까? 포. 총포.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탱크 한 대 사놓으라는 거야, 집 앞에. 그 다음에 좀 돈 적은 사람은 기관총 한 대씩 사놓고요. 진짜 없는 사람은 최소한의 건총 한정씩은 가지면은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고, 부도덕하고 불의한 세력이 한 불에 날뛰지 못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 내에서 총기 테러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위자들의 요구는
시민의 총기 소유로 인해서 총기 테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의 총기를 규제하여 총기로 인한 테러를 방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좌파 정치인들이 여기에 합세하여 시민의 총기 소유권을 박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시위도 있지만 시민의 헌법에 보장된 총기 소유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요구도 또한 이에 못지않게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녀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자주 가게 됩니다. 미국 동북부에 있는 펜실베니아 지역인데요. 그곳은 시민의 총기 소유와 휴대가 허용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시민들과 대화도 해보고 또 총기 연습장도 방문해 보았는데요. 그곳 시민들이 총기를 대하는 태도는 언론에 보도하는 사뭇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곳 시민들은 총기는 위급한 상태에 대비해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보호장치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칼처럼 관리만 잘하고 사용법만 잘 준수한다면 총기는 절대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민 총기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시민의 총기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이 총기를 소유하면 범죄율은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좌파 정치인과 언론은 시민이 총기를 소유하면 총기로 인한 살인과 범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중요한 문제일수록 어떤 선입견이나 분위기에 빠지지 말고 냉정하게 바라보고 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에게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자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시민의 파워죠. 아무리 연약한 노인이나 부녀자라 할지라도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단 한 방이면 끝납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총기 소지는 사이코의 범죄나 테러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시민의 총기 소유는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시민이 총기 소유를 요구한다면 그는 위험 세력이거나 적대 세력으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강력한 중앙정부 아래서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총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시민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총기는 오직 군인이나 경찰이 소유하고 시민은 법을 잘 준수하고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 된다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총기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미국 시민을 3억 2천만으로 친다 그러면 미국에 보급되어 있는 총기의 수는 3억 7천만 정으로 국민 1인당 한 정 이상의 총기가 보급되어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일까요? 현재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하면 좌파 언론과 정치인들이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에서 총기 테러가 매일 발생하고 미국 시민들은 총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일까요? 통계에 의하면 총기에 의한 테러 사건은 두세 달에 한 번 정도꼴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총기 살인의 3분의 2는 총으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총기로 인한 자살입니다. 총기를 사용한 자살이죠. 총기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총기를 도구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살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총기 자살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하고 고통이 없이 깨끗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벼랑에서 뛰어내린다거나 물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가스나 독극물을 이용한 그러한 자살은 고통도 심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총기 자살 다음에 많은 것이 마피아와 같은 폭력 조직 간의 총기로 인한 전쟁입니다. 이런 것을 제외하면 테러범에 의한 총기 난사 사건은 그리 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사실은 총기 테러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은 시민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시민의 총기가 규제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98% 이상의 총기 테러 사건이 총기가 규제되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플로리다 고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 17명이나 되는 어린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출동한 경찰이 경찰차 뒤에서 엄폐해서 사건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무책임과 무능에 대해서 질타하는 좌파 언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범인이 1시간이 넘게 학교 안팎을 오가며 총기를 난사하고 있을 때 훈련된 경찰이 즉각 현장에 투입됐더라면 19살의 어리고 무모한 그 테러범은 쉽게 제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7명이라는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죠. 총기 난사 사건이 주로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은 gun free zone, 즉 총기 소지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시민이 학교에 들어갈 때는 총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은 학교에 방문할 때 총을 안 갖고 비무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테러범도 법을 잘 지켜서 학교에 들어갈 때는 총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테러를 저지를 때 돌이나 몽둥이로 테러를 저지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테러범은 원래 법을 지키지 않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서 시민은 완전 비무장입니다. 테러범은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범은 그곳에서는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총기를 난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너무나 좋은 장소입니다. 범행의 온상이 되는 것이죠. 저는 부시 행정부가 왜 학교를 간 프리 존으로 설정해 놨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테러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테러범이 멍청이가 아닌 이상 무장한 다수의 경찰 앞에서 총을 꺼내서 난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채 두세 발의 총을 쏘기도 전에 무장한 경찰의 집중 사격을 받아서 그는 온몸이 피투성이 벌집이 돼서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즉각 현장에서 그는 지옥행이죠. 범인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 장소에는 범행의 장소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고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메릴랜드 주에서도 학교 총기 테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범인이 테러를 저지르기 위해서 학교에 총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 학교에는 무장한 경호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즉각 대응 사격을 함으로써 테러범은 도망을 갔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죽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총기 소지로 인해서 대참사가 방지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좌파 언론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의 사기 좌파 언론은 사건의 결과가 자기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다 그러면 그 사건을 확대 과장 보도하여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자기네들이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의 전개가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마치 없었던 사건으로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 언론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건을 선택하는 것이죠. 언론사가 언론의 본분을 망각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완전 사기 언론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학교 안으로 그 누구도 총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총기 소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민의 권리인데 왜 학교에서는 불법이 되어 있을까요? 어린 학생들이 테러의 타겟이 되고 있는데도 계속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코들은 총기가 규제된 지역, 주로 학교나 교회나 공연장, 이러한 곳을 범행의 타겟으로 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사가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안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자 좌파 언론과 정치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 테러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로지 총기 규제입니다. 묻지마 총기 규제입니다. 총기 테러에 대한 해결 방안이 분명히 보여주고 나왔는데 그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좌파 정치인과 좌파 언론들은 눈 감고 귀 막고 오직 총기 규제입니다. 많은 총기 사고 현장에서 경찰의 시민보호 시스템에 허점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는 누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까? 시민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좌파 정부와 언론은 굳이 시민의 총기를 규제해서 시민의 자기 방어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경찰에서도 시민이 스스로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미친 사이코나 이슬람 테러범들은 이미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침투해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만약 이들이 시민이 운집한 장소에 들어가서 폭탄을 터뜨리거나 총기를 난사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 걸까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전에 있었죠. 어느 미친놈 하나 때문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고 수천억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들은 그 사이코놈의 범행 현장을 목격했지만 그냥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때는 시민들의 힘으로 그 사이코놈을 그 자리에서 즉시 쓰러뜨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테러 현장에 뛰어들어 테러범과 총격전을 벌여서 시민을 보호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는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자동차면 혈기 많으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죽일 것이다. 이런 거랑 똑같은 논리야. 미친 논리. 형사들이 훈련받으면은 또 정치관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관점을 배우면서 철저한 훈련하면서 유대기독교 정치관을 배워야 돼. 뭐야? 생명의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권을 주시니까. 어떠한 정보보다 높은 존재, 어떠한 인간들이 만들었던 내용들보다 높은 존재 께서 우리한테 이런 인권을 주신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평화군 경찰과 시민군의 입장은 뭐냐면, 모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총기소유 훈련과 하나님의 왕국의 왕권과 왕국의 문명권의 가치관, 같이 배워야 돼. 항상 혈기만 너만해서 항상 총기 있으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시빨간 공산주의, 시빨간 빨갱이들, 시빨간 천사장들, 시빨간 사탄들이에요. 어떻게 온 국민을 그렇게 모도할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물론 미친 사이코도 있죠. 대부분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좋은 사람들, 양들과 염소들 분리하면서 좋은 사람들, 사이코 아닌 사람들, 어떠한 시민 how do you say population? 인구에서 한 10%가 사이코라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는 상징적으로 늑대라고 불리죠. 성경적으로 바로. 약탈자, 포식 동물들 생각 없이 그냥 딴 사람들 멸망시키는 것에 쾌락 느끼는 사이코 놈들. 사이코. 심리적으로 사이코죠.
그거는 심리학자들이 한 10%, 5%부터 10% 인구가 사이코 기능이 있답니다. 그 성향을 가진 사람, 성향이 가진 사람들이 있다. 오케이, 성향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40%는 소시오패스예요. 소시오패스는 뭐냐면 사이코들 이제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시면 혜택을 받으시면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물질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럼 그 사이코들 도와주고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이에요. 한 40% 인구예요. 그거는 이제 가정사이 이런 놈들 이렇게 다 그런 소시오패스들이죠. 포식동물과 나쁜 놈들 따라가겠다는 자기들이 권력 얻을 수 있으면 여러 말로 이제 뭐 기회주의자들이든지 뭐 권력주의자들 이렇게 불리지만 이제 심리학적으로 소시오패스라고 부르죠. 똘마니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똘마니들. 근데 생각해봐, 한국 사람은 대부분은 이런 소시오패스로 훈련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 군 시스템은 남자들을 소시오패스로 만들어요. 남자들을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나빠도 부정부패 따라도 하라. 그거는 사실세계다. 현실세계다. 그냥 그거는 어린이 되는 것이라고 하죠. 이거는 쇠뇌예요. 쇠뇌. 이건 사탄과 천사장들이 주는 쇠뇌예요. 그거 말도 안 돼요. 천일구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시민들이 왕권, 시민들이 왕의 책임이 있어요. 개인 땅 소유권, 자기 땅도 소유할 거예요. 또 철창 훈련, 평화군 경찰 책임. 참, 쇼핑몰에서 이스라엘처럼 여자들이 이런 AR-15총을 들고 이쁜 핸드백과 함께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이슬람 미친 폭탄 지하디 놈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 다 쏘게 될 것이에요. 한 방만 쏘도 파바밤 그 놈이 내려갑니다. 성공을 못해요. 그런 마피아 사기놈들. 이스라엘과 스위스처럼 여자들, 이쁜 20대 여자들이 총기 소유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마피아 놈들 그 여자 괴롭힌다. 착! 팡팡팡팡! 그러면 마피아 놈들 뭐 배울 거예요? 철창이 무서운 것을 무서운 사실을 배우게 될 거죠. 권력을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노예 생활을 너무 오래 가지고 이것을 이해 못하지만 제일 높은 세력들에서 서로 내고 뭐 하고 있냐면은 파워를 내고 하고 있어요. 파워는 뭐냐? 그거는 시민들의 얘기하는 파워죠. 파워는 뭐냐?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10만 명의 군이 있으니까 우리랑 잘 생각하면서 내고 하자. 이런 거죠.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니들이 내고 잘못하면은 우리는 너희들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나 뒤에는 1000만 명의 AR-15 군이 있다. 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사실에 말하면 세계 geopolitics, 세계 정치 내고 토론들이 뭐냐면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엄청나게 잘 아시니까 김정은과 내가 핵폭탄 버튼 있다. 트럼프는 뭐 말했어요? 나는 더 큰 버튼 있다.
하고 그 버튼은 잘 작동한다. 잘 작동한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니들이 꼼짝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 언어를 여러분 이해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여러분은 이런 총기 소유 세계와 실제 싸움 무대 세계에서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세뇌 노예들 입장에서만 살았으니까. 왕들 입장에서 절정 없이는 내고할 수 없어요. 그 총을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총이 있다는 사실이 파워라는 뜻이에요. 그래 그 권력,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주시지만 똑같은 순간에서 사랑을 주셔요. 사랑. 그 권력만 있으면 사이코와 소시오패스랑 똑같아요. 그놈들이 사랑 없이 소시오패스는 소시오패스 놈들이 권력만 잡고 싶어요. 평화군 경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보다 더 위험한 시민이 되고 무서운 시민이 되고 놀라운 시민이 되고 영웅 같은 시민이 되면서 여자 남자 둘 다 더 강한 시민이 되면서 무서운 무도들과 무서운 총기 소유 철장까지 주관할 수 있는 훈련된 정신과 마음과 능력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한테 인권과 은혜, 은총, 은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한국에서 우리는 미친놈들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 우리는 미친놈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만이, 우리 성전에서 아버님 왕권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천일국 헌법 있는 성전에서만이 이런 총기 소유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한국 보수파 코멘테이터들도 정규재이든 정의주 주필이든 김종민 박사이든 뭐 등 그분들도 근본적인 내용들 짚진 않아요. 너무나 중력적인 내용은 그 근본적인 뭐예요? 철창. 누구가 철창을 컨트롤하겠느냐? 중앙정부가 컨트롤하겠느냐? 아니면 시민들이 컨트롤할 거냐? 이거는 근본적인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신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소유권 주셨나? 사람들한테 주셨나? 아니면 조직, 정부들한테 주셨냐?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한테 소유권, 제1축복, 제3축복이라고 그러죠. Be fruitful, multiply, have dominion of the earth. 생육, 번성, 만물 주관.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만물 주관, 온 세계 주관이라는 뜻이죠. 세계 주관. 시편 2장 8절에서 나오죠. 한번 읽어보자. 시편 2장 8절. 하나님께서 소유권만 온 세계를 인류한테 줍니다. 인류. 정부한테 주지 않습니다. 시편 2장 8절 읽을까요? 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내 소유. 또 유업을 주시겠다고. 세상에 한국에서 정부는 모든 땅 소유하고 있죠. 시민들이 땅 소유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땅 소유하고 있어요?
그 땅에서 세금 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세금 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눈에 대해서 세금 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심장, 폐에 대해서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 소유권과 땅 소유하고 있으면은 왜 거기에서 세금 내야 돼요? 진짜 여러분 거면은. 훨씬 더 임대 시스템 같은데. 큰 돈 주면서 종이를 받으면서 무슨 소유권 종이만 받고 그러면서 매달마다 매년마다 임대해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누구한테? 정부. 왜? 그 돈이 어디 가요? 없어져요. 정부 시민들과 정부 인원들한테 가요. 그러면서 미국도 네바다주 같은 경우는 87% 네바다주 87%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었어요. 87% 말로 안 되는 말이에요. 정부가 소유한다면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그거는 재벌들과 슈퍼 엘리트들은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바다주 87%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데 해리 리드 국회의원이 하원이지? Senate Majority Leader. 상원? Senator. 상원 의원입니다. 상원. 해리 리드 상원. 나쁜 사기놈. 좌파 사기놈. 공산주의 사기놈. 그놈이 뭐 하고 있었어요? 아니 87%는 정부 소유라고 하지만 자기는 자기 아들과 함께 중국 회사들과 솔라 회사로서 5조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태양열. 어디에서? 정부 87% 땅에서. 아니 근데 그거는 공적 자산이라고 하되 그놈들이 소유할 수 있어요. 중국과 함께 5조 원 계약을 만들었어요. 이래봐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산주의 놈들이 좌파 놈들이 공적 땅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엘리트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왜 이해하지 못하지 몰라요. 시민들이 주고 싶으니까 헌금을 하고 싶으니까 어떤 복지에 대해서 돈을 나누고 싶으니까 정부한테 주는 거 아니고 억지로 당해야 돼. 억지로 정부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돈을 훔쳐갈 수 있어요. 선택으로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억지로 강제로 훔쳐가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철학적으로, 로직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노예됩니다. 한국, 일본 총기 소유 없는 나라에 여러분 노예들로 살고 있어요.